마침 많은 언론사, 저희를 포함한 많은 언론사에서 한동훈 이재명 1대1 토론에 대한 요청과 과연 성사 가능성에 대한 보도들도 있거든요. 한 비대위원장은 1대1 토론에 응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채널A와 다른 방송으로부터 이 대표와 1대1 토론 요청이 있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응하겠다라는 답변을 각사에 전달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가 이 토론에 응할 것이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토론하자, 자신 있다 라고 먼저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TV 토론 가기 전에 일단 개항을 출마가 확실하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나는 개항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안 했다. 김영주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건데요. 마침 원희룡 후보가 SNS에서 이 대표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역 의혹이 있다라며 글을 올렸는데요. 어떤 의혹일지 함께 보시죠. 선거 40여일 전까지도 출마를 저울질, 개항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 대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원희룡 후보가 이 대표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비후보 등록했다라며 선거 공보물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냈습니다. 거의 공보물을 날린 셈인데 이 대표님께 공보물을 보내드립니다. 이 대표님께서 공보물을 보내주시면 나도 꼼꼼히 읽어볼 생각입니다. 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마 진수 의원님, 네. 설마 개항을 해 안 나온다? 저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원희룡 지금 후보가 얘기하는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후보가 지금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비 후보 등록 안 해도 본 후보 때 등록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 지역구 출마 안 한다 이러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라서 저거는 이제 원 후보가 좀 정치 공세성, 저것도 선거운동의 일환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TV 토론 같은 거 있잖아요. 1대1. 저거는 한동훈 위원장은 정말 하고 싶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절대 안 받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떻게든 정권 심판론을 불지펴서 윤석열 대 이재명 이렇게 가고 싶은 건데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자꾸 이렇게 상대를 안 함으로써 이렇게 죽이는 카드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1대1 토론 응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출마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 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김유정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비후보 등록을 좀 늦게 하고 있는 셈인데. 네. 그냥 예비후보 등록 안 하고요.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본선거에서 등록하고 선거 뛰는 경우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굳이 예비후보 등록할 필요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또 예비후보 등록을 안 했더라도 당대표로서 지금 어디든지 전국 다니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본인의 선거운동의 일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쨌거나 쫓아가는 형국이니까요. 본인 이천수 선수도 같이 운동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공보물 보낼 수 있죠. 나중에 그 이재명 대표도 이제 또 내 것도 보시오 하고 보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출마 안 할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모르겠어요. 공천에 다 정리가 되고 나서 뭔가 돌파구가 그 생각보다 마련되지 않았을 때 이거를 어떻게 타개하지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뭔가 모색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군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당연히 출마해서 개항을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TV 토론도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잽을 날려도 대꾸도 안 하고 있는데 굳이 그런 자리를 누구를 위해서 마련해 주겠어요. 저는 안 하는 게 맞고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3월 중순이잖아요. 기자와 앵커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두 사람의 TV 토론은 선거를 해야 하는 우리 유권자들에게 참 큰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정치 전략으로 본다면 김유정 의원님, 진수 의원님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두 분을 모셔두고 제가 선거와 관련된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될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서 묻고 싶은 질문들이 참 많은데 개인적으로 아쉽군요. 자, 그런가 하면 부울경 정당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 지난 선거와 대비해서 어떻게 다르길래 함께 보시죠. 지금 2월 첫 주차, 셋째 주차, 넷째 주차를 보면 지금 2월 초반에 18%포인트, 그런데 지금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특히 낙동강 벨트에서 지난 총선 결과와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부산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21대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이 5석을 가졌습니다. 거머쥐었습니다.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은 4석에 그쳤거든요. 지금 부산의 지지율이 그때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21대 총선 낙동강 벨트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이 선전을 했군요. 김영주 의원님. 네. 뭐 사상 북강서 이 지역은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기반이 되었던 지역이고요. 김해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 강고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양산부터가 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두관 전 장관께서도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다 지겠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김태호 후보가 오므로 인해서 거기도 쉽지 않은 게임이 되고 있고 야금야금 사실 양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평산 마을이 있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지역이면 사실은 전재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뛰고 나면 중앙당이 그야말로 속된 말로 흔들어 놔가지고 도루묵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게 이제 사하에 원래 조경태, 최인호 이렇게 양옆으로 있습니다만은 조경태 의원이 뭐 출마를 안 할 줄 알았는데 뽑혀 나갈 줄 견뎌서 그 지역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최인호 의원까지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지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고 그래서 뭐 북강서, 김도범 이렇게 쭉쭉 그 알짜가 박혀 있기 때문에 서병수 의원이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지역 하나하나가 빅매치가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낙동강 벨트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드린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 대표가 개항을 해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은 뭐 두 분 다 낮게 보셨어요? 김영주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를 하겠죠. 할 거다. 출마를 할 건데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그 스타일이 굉장히 표변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마지막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마지막 0.01%의 가능성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선 후퇴하면서 뭐랄까 다른 수를 깨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지금은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본인이 등원을 해야만 그동안에 자기가 그래도 그 일을 위해서 등원하고 당대표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데 불출마를 선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데를 갈 수도 있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로 보면 출마는 뭐 100%까지 생각해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부울경에 관련된 지지율 앞서 전체 정당과 권역별과 관련된 지지율 보고 계십니다. 진수 의원님. 네. 여러 가지 이제 지지율 지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경합 속에서 뭐 서울이나 부울경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물론 이제 호남은 굳건한 민주당의 지지층이 있습니다만 낙동강 벨트 아까 지난 총선 때 보면 민주당에게 전혀 불리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부산 분위기는 현재 너무 다르다라는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분위기가 지금 약간 롤러코스터를 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하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긴장했었거든요. 부울경에. 그러다가 그 1월 초죠.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에 거기서 치료 안 받고 헬기 타고 올라오는 바람에 이 부산 민심이 또 출렁였잖아요. 그러고 오다가 이번에 이제 공천 파동 겪으면서 또다시 그 부울경 지역 얘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저 지역에 지난번에 이겼던 그 5개 지역에 네네. 그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죠. 현역 의원들은 지금 아마 하루하루 이 중앙에서 있는 공천 파동 때문에 정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지 않겠나 싶고요. 뭐 이게 계속되면 이제
낙동강 벨트에서 국민의힘 굉장히 선전하고 저 5개 예. 의석 중에 상당수를 되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좀 이재명 대표에게는 지금 아까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위기의식이 있어서 예. 자신의 방탄 정당을 만드는데 1%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렇게 무리하게 쳐내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나름의 어떤 자신감인가 하면 일단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을 붙이면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그 왕십리 광장에 왜 그 임종석 전 실장 막 규탄하던 그 그룹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당 안에는 뭐죠? 더민주혁신회인가요? 이 지지 그룹이 있고 당 밖에는 정말 강한 강성 지지층 그 팬덤 개땅 이렇게 땡이죠. 그 그룹이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을 충분히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힘들어졌지만 나머지 한 달 동안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또 한편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